안녕하세요. 보테니컬 아트 강사 공기평이라고 합니다. 먼저 스케치할 때 털을 잡으시고요. 터 잡은 안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그려주십니다. 이빨이고요. 자, 이게 스케치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채색을 하시게 되는데, 채색을 하실 때는 몇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채색을 하실 때는 항상 두 가지 색깔 이상은 혼색하시면 안 됩니다. 색의 특성상 모든 색은 이렇게 색을 더하면 더할수록 탁해집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그 맑은 수채를, 맑고 투명한 수채를 그리시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 이상 색깔을 섞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두 가지 이상 색깔 섞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색깔을 대부분 그냥 원색 그대로 이렇게 튜브에 있는 색을 그대로 쓰시되 이렇게 조금 지나치게 조금 색깔이 튄다 하실 때만 이렇게 다른 색을 한 색 정도만 조금 섞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는 진한 부분부터 이렇게 채색을 하시면 됩니다. 진한 부분부터 채색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라데이션. 이 아르시라는 이 수채화 용지는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붓 끝에 물을 좀 충분히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좀 묻히셔가지고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실 때 수채화 같은 경우는 손에서 기름이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 수채화는 종이에 기름기가 많으면 물과 기름은 서로 이렇게 반발 작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물감이 잘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색깔을 이렇게 칠하실 때 이렇게 그 장갑을 끼거나 아니면 휴지를 이렇게 손바닥에 휴지를 그 손 밑에 이렇게 낑겨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맑고 투명한 그런 수채화를 그리시려면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 두 가지 이상 색상을 섞지 마시고, 그리고 또 칠한 자리에다가 다른 색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다시 더 씌워서 칠하는 것을 금하셔야 됩니다. 채색을 하실 때 빛 받는 부분은 명도체 해도를 높여주시고요. 빛 안 받는 부분은 명도체 해도를 낮춰주시면 됩니다. 명도는 밝고 어두운 정도를 얘기하고, 채도는 깨끗한, 얼마나 깨끗한지 그 깨끗한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 받는 밝은 부분은 깨끗한 색으로 밝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빛 안 받는 어두운 부분은 이렇게 어둡고 탁한 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도 조절은 진하고 흐리고 하는 그 명도 조절은 무르 양으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무르 양으로. 이렇게 명도를 높이려면 붓에 이렇게 물을 많이 묻히시면 되고, 이렇게 채도를 높이시려면은 깨끗한 색으로 한 번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꽃 그릴 때 이렇게 꽃을 깨끗하고 정갈하게 그리시려면 이게 그라데이션을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일본 식민 영향으로 그라데이션을 보카시라고 그랬습니다. 보카시. 진한 데부터 흐린 데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라데이션을 할 때는 물이 마르기 전에 재빠르게 붓을 깨끗이 씻어서 거기에 물 조절을 해서 재빨리 흐린 농도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수채화는 물감을 물에 녹여 그리는 그림입니다. 보다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수채화 물감은 알력과르에다가 메디움이라고 하는 접착제를 섞어서 튜브에 넣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접착제를 물에 녹는 아라비아 고무맥을 씁니다. 따라서 녹이는 물의 양을 얼마로 해야 할지가 항상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 조절이라고 그럽니다. 수채화에서 이 물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붓끝에 묻어있는 물의 양을 얼마로 조정해야 될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묻히게 되면 흐리게 되고, 그리고 물을 적게 묻히게 되면 칠하는 물감이 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물 조절을 잘하는 게 수채화를 잘하는 길입니다. 부분은 빛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라앉은 붉은 보라를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움푹 꺼져 들어간 부분도 이렇게 빛을 받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채도가 낮은 색으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기본적으로 빛 받는 부분은 채도를 높게 해주시고 이렇게 빛을 받지 않는 그늘 부분은 채도를 낮게 해주시면 됩니다. 채도라는 것은 얼마나 그 색깔이 깨끗한지 아니면 탁한지 그 정도로 얘기합니다. 채도가 높다는 얘기는 색깔이 깨끗하다는 얘기고, 채도가 낮다는 얘기는 색깔이 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 시킬 때는 진한 데에서부터 흐린 데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라데이션. 그늘색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꽃잎들은 대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개 빛을 전면적으로 받아가지고 굉장히 꽃잎이 밝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밝고 깨끗한데 이렇게 지금 그늘 부분, 움푹 꺼져 들어가는 그늘 부분은 이렇게 탁색을 쓰게 됩니다. 빛을 안 받는 부분은, 그늘 부분은 항상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채도가 낮아야 되고, 그리고 빛을 이렇게 직접 받는 꽃잎 같은 경우는 채도를 높게 채도를 높게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략 이렇게 꽃잎을 그렸으니까 더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것은 나중으로 미루시고, 그 다음에 이 꽃잎을 한번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꽃잎을 표현할 때 반다이크 브라운이라는 짙은 밤색하고, 그 다음에 녹색을 이렇게 가라앉은 녹색을 이렇게 섞어 가지고 이파리색, 진한 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채화를 그릴 때는 항상 한 번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 번 이렇게 그리게 되면 채도가 떨어져서 맑고 투명한 수채화 그런 느낌이 반감이 됩니다. 이렇게 생선을 드실 때처럼 생선
우리가 이파리를 그릴 때는 그 인맥을 하얗게 남겨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채화는 나중에 밝게 살려야 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채화는 굉장히 계획적인 그림이고, 그리고 유화는 좀 이렇게 무계획적인 그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면서는 조금 색깔이 여기서는 그 꽃잎에 가려진, 그리고 한쪽 꽃잎은 조금 약간 밝고 한쪽 꽃잎은 빛을 좀 덜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파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꽃잎 밑에 그늘이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꽃잎 밑에 있는 그 이파리는 다른 데보다 조금 어둡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잎 밑에 있는 이파리 부분은 조금 짙게 표현하시고, 이쪽으로 올수록 흐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흐리게 그리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올수록 색깔이 이렇게 좀 채도가 좀 살아납니다. 이쪽으로 올수록 빛을 받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밝은 색을 이렇게 가미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으로 올수록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진했다가 점점점 오면서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꽃이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꽃잎이 이파리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점점 채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꽃잎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채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 꽃잎 가장자리가 너무 매끈하게 이렇게 따는 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꽃잎 가장자리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우둘투둘하고 거칠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무 칼로 이게 베어놓은 것처럼 매끈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이렇게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하고 여기는 톤 차이가 나와야 되니까 아래에 있는 색을, 아래 이파리 색을 조금 이렇게 짙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요.
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색깔이 어느 정도 이렇게 깔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 톤을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그림이든지 먼저 크게 전체적인 톤을 나누어서 적절한 톤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조 위에서 이렇게 세부적인 표현을 조금씩 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먼저 꽃을 그릴 때 전체적으로 알고둔 그런 표현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렇게 꽃잎이 말려 올라간 거나 이렇게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꽃잎에 미세한 요철이 생기니까 점점 이렇게 실제 느낌하고 이렇게 근접해 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꽃잎을 보면 수많은 주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면 실제감에 훨씬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꽃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 그라데이션 기법입니다. 이렇게 진한색 칠해 주시고 그걸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하면 됩니다. 물을 좀 묻혀서 진한 색을 먼저 이렇게 칠한 다음에 물을 묻혀서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좋습니다. 면에 흡수시키는 거죠. 선으로 보이지 않고 면에 흡수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번 그라데이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꽃을 그릴 때 그라데이션만 미세하게 열심히 해주셔도 소규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라데이션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 꽃잎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결 따라서 세부적인 표현을 조금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아주 디테일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이게 꽃의 결이 어느 정도는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다음에는 이제 이파리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파리를 그려보겠는데요. 이파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바탕색이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꽃도 마찬가지지만 이파리도 이렇게 부분을 그리면서도 항상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구조냐, 이파리는 전체적으로는
꽃에 가까운 부분에 진했다가 점점점 꽃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렇게 흐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파리 뒤에, 꽃잎 뒤에 이파리가 좀 이렇게 어두워졌다가 밖으로 나올수록 이렇게 조금 연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이파리가 이렇게 겹쳐 있을 때는 톤의 차이에 의해서 거리감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여기가 밝고 여기는 어둡고 그런 어떤 톤의 차이가 생겨야지만 두 이파리가 겹쳐 보이고 그리고 거리감이 생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꽃잎하고 이파리하고 톤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1차로 이렇게 칼라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생선뼈처럼 생선뼈와 같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남겨둔 부분에 이렇게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전체적인 입체감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그 이파리 줄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두 번째로는 이걸 구조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쪽 어두운 빛을 안 받는 이쪽 어두운 면과 이쪽 밝은 면의 어떤 구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흰 부분을 이렇게 살려줬으니까 흰 부분 인맥을 살려줬으니까 이 하얀 인맥을 무시하시고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두운 부분은 이 흰 부분이 희미해질 것이고 밝은 부분은 흰 부분 인맥이 강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얗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인맥을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표현해 보겠습니다. 인맥을 그리실 때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하얀 그 인맥을 이렇게 그 어두운 색으로 덮어 씌워 주시면 됩니다. 농도를 좀 진하게 했다 싶으면 물을 조금 묻히셔가지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파리와 밑에 있는 이파리 간에 서로 겹쳐 있는데 이걸 거리감을 조금 더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걸 물을 좀 넣고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훨씬 얇아지면서 이게 톤 차이가 나겠죠.
자, 됐습니다. 지금 보면 이파리를 이렇게 채색을 하실 때 주의하실 게 이렇게 항상 그 구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조. 이쪽은 좀 이렇게 이쪽 한쪽은 어둡고 이쪽 한쪽은 빛을 받아서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습니다. 그리고 옆에 밑에 이렇게 겹쳐 있는 이파리들을 보면 위에 있는 그 이파리 톤하고 밑에 있는 그 이파리 톤이 톤의 차이가 생겨서 이렇게 거리감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그리시면서도 항상 그 전체 이파리 톤 전체가 어떤지 항상 살피셔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채화로 아데니움을 그려보는 실습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수채화로 장미를 그려보는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